지금 그거 하지 않나요? 공관위에서 심사하고 있잖아요. 면접. 네. 네. 면접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. 예.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2월 4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. 지금은 이제 각 그 253개 지역구별로 그 예비 후보들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, 적합도 여론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금, 토 이틀에 걸쳐서 이제 시행했습니다. 아, 적합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. 예.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? 아니면 공청 과정에서 공표는 안 하는 거죠? 그렇죠. 공표는 안 하고 그 당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제 공관위에서 이제 그 면접 보고 할 때 그것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면접 점수에 합산되는 방식이죠. 그래서 적합도 조사에서 1, 2 간의 차이가 20% 이상이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고요. 아, 그렇군요. 또 그 적합도가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. 다른 면접 점수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30점 이상이 또 차이 나면 단수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. 네네. 어떤 경우가 나올지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선거제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아직까지는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끝나서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박주민 의원은 뭐 방송사에 나와서 팽팽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. 자, 김특보 보실 때 민주당의 이 선거제도 개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당내에서 논의를 해왔어요. 그러니까 의총에서 논의도 했고 또 우리 지역위원장 전국에 253개 원내 원외 합친 지역위원장들 간에도 논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딱 두 가지 중에 이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죠. 하나는 뭐냐면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비례연합정당으로 가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병립형을 전제로 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자.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팽팽하게 지금 의견이 서로 이제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제도라는 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선택의 이제 문제인데 지난 21대 때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. 그랬었죠. 그때는 그 취지는 양당제의 그 독점, 피해를 좀 없애고 소수정당에 대해서 소수정당의 지금 원내 진출 기회를 넓히고 국회를 좀 다양성을 존중하게 바꾸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? 결국은 이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뭐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보다는 오히려 뭐 폐해가 더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렇다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감안해가지고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이제는 총선이 뭐 7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이죠. 그동안에 숙성된 논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좀 그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방향을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밝히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을 그러니까 빠른 시간을 해야 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한지 또는 현실적으로 봐서 사실은 이제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, 지금.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가는 거죠. 법이 현재 연동형 이제 비례대로 되어 있으니까. 근데 지금 여야 간에 아마 그 권역별 비례제 정도까지는 서로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는 좀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얼핏 들었거든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어제죠. 어제 80여 명이 서명한 이제 의원들이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연합 비례제로 가자 이런 이제 주장을 또 했었잖아요.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그 주장의 전제가 무엇이냐면요.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정당들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1대1 구도로 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구 선거에서 우리가 151석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전제가 사실 맞지가 않잖아요.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. 왜냐하면 이미 그 진보당이죠. 진보당은 전국에 지금 지역구 의원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연합정당인 이제 녹색 정의당 또 정당 지역구 후보 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등도 다 지역구 후보를 내잖아요. 낼 가능성이 있죠. 아니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
또 중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이제 50여 개에 달하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다 지역구에 그렇죠. 후보 낼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제가 지금 이미 좀 틀려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 것을 전제로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네. 또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? 중요하죠. 그 태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그 폭주라든지 이런 태행들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. 과연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들로 이렇게 비례제 선거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그 반대적인 그 의견도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비례 이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도 꼼수 이성정당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네, 거기다가 또 그러면 비례 이성정당을 만들 때 그럼 누가 당대표를 할 거며 그럼 비례대표 우선순위는 누구부터 줄 거냐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. 그럼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네. 뭐 여당이라든지 보수 언론에서 또 계속 비판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소용돌이 속에 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도 갖고 있죠. 근데 반면에 이제 이제 권역별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 네. 있는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인데 네. 원래 처음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고 소수 정당을 우대하겠다. 그 취지가 지금 퇴색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. 네, 또 맞아요. 하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그렇죠. 것 또한 대단히 큰 가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지역구도 타파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권역별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네, 그렇죠. 뭐 이런 것이죠. 뭐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의원이 나오고 네. 우리 민주당도 대구 경북에서 그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구도 타파를 네. 그러면 그 차선으로 해갖고 좀 시행하자. 네.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.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부류들이 또 있는 것이죠. 그렇죠. 맞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지 뭐 소위 이제 명분을 앞세워서 그냥 뭐 우리만 그러면 뭐 비례정당 안 맞는 걸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있죠.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뭐 병립형을 주장했잖아요. 그래서 21대 때에도 저희는 맞아요.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우리 이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입법한 것인데 그럼 법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입법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. 예, 그럼 입법 맞아요. 취지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이성정당 같은 걸 만들지 않겠다. 이렇게 하면은 사실 끝날 문제예요. 근데 그렇게 안 하죠. 안 하죠. 벌써, 대놓고 만들겠다. 예, 대놓고 하고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하니까. 나오고 있죠. 그런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나 이런 것 태행 이런 것들을 또 저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역구에서 151석 이상 하면서 비례를 양보하자. 이런 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에 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실은 지역구나 비례나 다 똑같은 한석이거든요. 그렇죠. 똑같은 한석이죠. 예, 그럼 예를 들어서 의결권도 한석이고. 예. 네. 그럼 지역구를 한석을 양보하자라고 하는 거에서는 동의하는 의원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도 같이 이렇게 봐서 이제 논의를 하되 오늘 이제 홍익표 원대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것을 이제 뭐 정청래 최고는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. 그렇게 얘기했죠. 차라리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네. 홍익표 원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단을 하고 그걸 의총에다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네. 그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한 건 좀 무책임하다 뭐 이런 식의 또 의견도 개진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어쨌든 저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는 원내인 의총뿐만 아니라 우리 원내에 있는 지역위원장 했던 지금은 이제 뭐 예비 보도로 다 바뀌어 있지만 네. 그 사람들의 의견들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. 그런 방향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참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어렵고 힘든 문제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은 뭐
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본인들이 병리평가 하겠다고 위성장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 공격을 해요. 위성장 만들지 말라고. 네. 참 이해가 안 된다. 본인들은 하겠다고 하면서 아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근데도 민주당만 공격을 하잖아요. 국민의 입장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.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우리가 비판해야 될 상대 사실 국민의 힘인데 그렇죠. 정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당은 원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. 다양성은 존중하되 이제 충분하게 논의했단 말이죠. 네. 서로의 주장들을. 그렇죠. 그래서 이제는 결단의 시기다. 그 결단은 철저하게 그 저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태행들을 심판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의 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. 갖고 있습니다. 네.